금바이군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된 수입업체죠. 수입 및 MRO를 주로 하는 해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좀 길게 한 10년 넘게 본다고 해도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고요. 최근의 저점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코로나 때 저점을 어, 빼고 온다라고 하면 최근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4,200원 선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점은 어디였었냐면 12,000원 선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4,000원 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조금 높여서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지선을 만들어 왔어요. 5,000원 선에서 정확하게 5,000원 선의 지지선을 만들고 지금 가 있는 점도 되게 높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8,000원 선입니다. 5,000원 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지금 8,000원까지 솟아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저기선이라고 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선 자체가 과거에 뭐 300주로 줄여놓고 보죠. 월봉이고요. 이거는 주봉 한번 보시죠. 지금 이대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의미 있는 어떤 과거에 그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지금 이미 다 돌파가 된 상태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는 정고점이라고 하면 지금 한 8,500원 선 곧 다가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최고 고점이었던 12,000원 선 이외에는 사실상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 자체는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 거래량을 만들었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을 봤네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600일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오늘 만들어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잘 가는 현상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지금 방위산업 쪽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하고 연관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아 연관성입니다. 뭐 테마로서 방산주로서 테마로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무슨 엔비디아 관련된 그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회사도 아니죠. 그 수입사인 캐터필러가 엔비디아와 뭐 예를 들면 그 전력 공급 장치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AI 팩토리 프로젝트 관련된 그 가스 발전기 공급 계약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AI를 하는 게 아니라 AI 센터를 만드는데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가스 발전기 요거를 공급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해운도 같이 올라간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뉴스긴 한데 그 뉴스 자체가 뭐 AI와 직접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발전기를 넣었다. 캐터필러가 공급선이. 그러니까 해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해인도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도 보조 발전기로 해인의 발전기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캐터필러사의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뭐 예를 들면 선박이라든가 근데 대형 선박에는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대형 선박은 주로 대형의 그, 가스터빈 엔진 주로 그 뭐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가스터빈 엔진이 주 엔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디젤 엔진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캐터필러 거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디젤 엔진은 우리나라 직접 생산을 하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캐터필러 엔진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소형 선박의 주 엔진 혹은 대형 선박의 보조 엔진 혹은 발전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왜? 캐터필러가 지금 굉장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쌓아왔고 그리고 또 중장비용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강자였었죠. 저도 옛날에 제가 좀 잠깐 다녔던 회사가 캐터필러 관련된 제품들을 수입했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캐터필러사의 엔진의 수입선이다. 그게 해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관련 수리나 아니면 부품 공급을 하는 엔진 관련 그 MRO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수익률을 조금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캐터필러사의 엔진 해인이 공급하는 방산 물자,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관련된 공급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육상 관련돼서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무슨 군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라든가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타이곤이라고 하는 장갑차 엔진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타이곤이 우리나라에서 현대로템과의 경쟁에서 떨어져서 우리나라에는 국군에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선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의치는 않죠. 확실히 왜냐하면 한국군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갑차를 사줄 나라가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인이 앞으로 뭐 방산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가지고 갈 만한 상황 자체는 큰 전기가 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전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간에 방산 섹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멀티플 지표들이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PBR도 0.7 그리고 PER도 7 이렇게 됩니다. 그 굉장히 낮죠. 그게 사실상 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8,000원까지 약 60% 정도 상승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멀티플 지수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방산 테마 회사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수익이 되게 높을 만한 뭐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수입사에서 이제 조금 발전해서 이제 좀 수리라든가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뭐 외국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왜? 해외는 수입사니까요. 그리고 공급선은 따로 있고요. 그렇다고 뭔가를 독자적으로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 그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그 엔진을 좀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MRO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용 장비로 말이 좋아 수출용 장비지 우리나라 국내 경쟁에서 떨어진 장비입니다.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일부 장갑차에 엔진을 대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에 성공하지 않는 한 해인이 그 물건을 팔아먹어서 도움이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산 섹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방산에서 크게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디젤 엔진 수입사 역할을 하면서 MRO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 특히 그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원 공급사 거기가 이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서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냥 해인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매출액이 한 2,400억 정도 되고 자본 총계 1,200억인데 아직까지 시총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MRO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져서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사업 자체가 조금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데 요거 그 보조 발전기를 지금 캐터필러 거를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쓴다고 했잖아요. 물론 주요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도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설계를 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외국 설계를 데이터 센터 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캐터필러 엔진을 그 발전기를 썼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런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게 ESS로 대체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그거에 비상의 비상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캐터필러 계속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의는 일단은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그 방산 섹터에서는 PER이나 PBR이 매우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방산 기업으로서의 면모는 매우 약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산 기업 관련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캐터필러 엔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저기가 있겠죠. 국내의 엔진 개발사들을 조금 더 밀어주면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왜냐하면 100% 국산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 가격 경쟁력 있는 엔진을 뭐 일부러 그 관계가 뭐 악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혹은 그것이 그렇게 수익성 자체, 그 국산화하는 것의 수익성 자체가 매우 높지 않는 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국산화 대체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방위산업체로서 뭔가 자기 먹거리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해낼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저 수입사에 불과한 업체다. 단 보다 수입이 대상이 되는 캐터필러는 단단한 회사고, 해인도 계속해서 영업은 잘해왔다. 그러나 뭐 지금 올라간 수준처럼 그렇게 새로운 계약이 나오거나, 그 예를 들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천궁2를 수출해서 대단히 매출을 늘려나가거나 이럴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도 방위산업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한때의 뉴스로 올라간 것 뿐이지,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실적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중동에 뭐 되게 큰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능성도 우리나라 수입선에 들어있는 그 엔진을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그 중동 쪽에서 뭐라고 요구할 거예요? 아, 캐터필러에서 직도입해서 그 직도입한 엔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꼭 케인을 고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의 되게 큰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고, 단기간 안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거니까요. 정부 주도 데이터 센터에도 해인의 일부 매출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주도 데이터 센터 해봐야 2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 관련된 여러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조 발전기 매출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형태로 보시게 되면 그냥 주목성은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성이나 매출의 실적들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서는 뭐 좋았어요. 그러나 뉴스를 타고 올라간 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헤이는 이 정도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예요.